조류와 포유류의 부모는 포식자 등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위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딱새 부모는 새끼를 노리는 올빼미를 향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워 새끼를 방어한다. 톰슨 가젤은 치타나 리카온 같은 포식자를 향해 용감하게 맞선다. 자식을 보호하는 사정은 사자나 자칼, 리카온 같은 포식자도 다를 바 없다.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대개의 조류는 자식을 위해 먹이를 구하느라 어미는 항상 분주하다. 제비는 새끼에게 3분에 1번 정도로 먹이를 운반한다. 이 일은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약 21일간이나 계속된다. 대형 조류인 독수리나 매 종류는 먹이가 될 만한 동물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종종 먹이 부족으로 자식을 잃기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비둘기는 알을 품는 동안 목 안의 내벽에서 피존 밀크라 불리는 우윳빛 액체를 생성한다. 새끼는 부모 비둘기 목 안으로 부리를 들이밀고 이 피존 밀크를 받아 마신다. 새끼가 좀 더 자라면 부모는 미리 섭취하여 반 정도 소화된 먹이를 토해내어 새끼에게 먹인다. 포유류는 모유를 분비하여 새끼를 키운다. 이는 포유류 특유의 자식 양육 방법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헌신적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에어리 염난거미도 있다. 이 거미의 새끼는 두 번째 탈피를 한 후 어미의 몸에 달라붙어 어미의 몸을 뜯어먹는다. 더욱 놀라운 일은 어미는 이것에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를 방해하려 하면 격렬하게 반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성애라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자식을 보호하고 먹이는 일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그러나 포유류 부모의 부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출산한 새끼는 양수에 젖어 있으므로 어미는 이를 핥아서 제거하고 탯줄까지 잘라낸다. 또한 채무가 없이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가 안아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한다.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에게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배설을 돕는 일이다. 자력으로 배설을 못하는 새끼를 위해 배설구 부위를 핥아 배설 자극을 해주어야 한다. 새끼가 조금 자라면 놀이 상대가 되어주고 새끼의 몸을 핥아서 청결을 유지하는 등 부모 행동을 한다. 새끼가 좀 더 성장하면 털 손질에서부터 서열에 따른 사회 행동도 가르친다. 포식자나 먹으면 안 되는 것, 사냥하는 법 등도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이러한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 먹이 공급 여부는 새끼의 성장과 사망률, 번식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모는 자신의 유전자가 증식되고 살아남게 하려고 일견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약 130만여 종의 동물 중에 자식을 양육하는 동물은 얼마나 될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어 양육하는 그룹은 조류와 포유류에 불과하다. 전체 동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하이다. 그러면 어째서 동물 대부분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식 양육은 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이로 인해 부모는 생애 번식 횟수가 줄어들고 수명까지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번식 기회 감소 등의 비용과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이득을 평가하여 이득이 큰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다만 한 개체가 생존하는 동안 이득이 큰 쪽으로 부모 행동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체 중에서 부모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살아남는 자연도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이 제공하는 먹이와 영역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동종의 동료끼리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다음 때에 자손을 남길 수 있다. 이처럼 동물은 자식을 남기기 위해 혹독한 선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진화 과정에서 많은 자식을 남기는 것은 동물의 습성이 되었고 이것이 동물 생애의 목적이 되었다.